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뭐 누적 투표율 90%를 넘어서고 네. 지난번에 77.77%였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 넘을 것 같고 김두관 후보는 8.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변이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저는 뭐 이 네. 추세가 그대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연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지난 2년을 봐보니 예.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힘있게 민주당이 구심을 튼튼히 만들고 예.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 그때 이 110석이 큰 정당을 이끌 만한 예. 경륜 있고 역량 있고 이 차기의 대선까지 염두에 놓고 네.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선장을 원했기 때문에 그 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내 경선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도대체 왜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가령 뭐 다음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몸풀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지만 예.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예. 그것도 방송 토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두관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도 잘 사는 나라 뭐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본인이 수 갖고 있죠. 있는 장점들을 그러니까요.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네, 그걸 의제화시키는 노력들을 하면 충분히 자기 상품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뭐 네. 일극 체제 뭐 그것도 그러니까, 험한 말들을 네, 이렇게 뭐 하시는 하시더라고요. 것이 네. 250만 당원과 120만 명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있는 이 정당에 예. 뭐 일부의 세력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맞아요. 이거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이 요구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원장님 말씀처럼 아니 정책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네. 있는지. 그리고 뭐 누가 대표가 되든 그 이재명 후보든 김두관 후보든 함께 협력해서 대여 투쟁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셔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물론 호남 나주입니다, 출신 나주 출신이시니까 그 호남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특히 이번 전당대회도 지금 뭐 반환점 돌아서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네. 동안 호남에서 이제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물론 내려갑니다만 일요일 날. 그 호남의 민심은 과연 어떤 걸 손을 들어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잡혀가니까 그건 네. 논외로 하더라도 네. 최고위원 선거가 네. 전반전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초반에는 사실 이제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면서 1위를 계속했는데 중반을 넘어오면서 김민석 후보가 다시 이제 선두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호남은 과연 물론 뭐 이건 개인적인 네. 뭐 그 분석이시니까요. 네. 호남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기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예. 강력한 드림팀을 구성할 때 예. 누구에게 일종의 조타수의 역할을 맡길 바뀔 거냐. 거냐? 예. 그 노련함과 예. 경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힘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 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거죠,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170석의 정당과 192석의 이 야당 거대 야당을 이게 그냥 난파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륜 있는 조타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건 네, 정말. 그 힘이 결국은 사기 민주정부를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호남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이제 호남 경선에서 누가 1등을 할까 최고위원 후보 중에. 근데 이제 물론 호남 출신은 두 사람이에요. 이제 민영배 의원도 네. 있지만 네.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도 사실은 전라북도 전주 네. 출신. 근데 지역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영배 의원한테 눈길이 가요. 지금 광산구잖아요. 네. 지역구가.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호남에서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떨까라는 의문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호남 정치를 복원한다는 말이 옛날 DJ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심장이 떨리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실패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건, 정서는 그건 안 이건 되죠. 변화된 당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드림팀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봉숭아학당이 되면 안 돼. 옛날에 되죠. 우리가 봉숭아학당 그랬었죠,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최고위원회 회의하면 노래 부르고 막 그냥 별 소리들을 다 하고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우리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지역 출신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림팀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사기 민주정부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도움이 것이냐 될까? 이걸 놓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영배 의원이 좀 더 세게 예. 비수도권 후보다 이런 주장보다는 예. 어떻게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울 거냐? 싸우게 할 거냐 왜 다시 호남을 가슴에 불을 지필 거냐 예. 어떻게 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런 전략들을 세게 이야기하시면서 감동을 시켜야지만이 예. 저는 표가 응집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고 예. 막연하게 금강 이남이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서는 표가 결집이 안 된다. 안 된다. 저번에 송갑석 후보가 의원이 예.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예. 광주에서 22%, 예. 전남에서는 12%인가? 예. 전북에서는 5%밖에 못 그러니까요. 얻었어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예. 이미 하나의 정체성으로 호남 정치를 묶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것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잘 노련하게 조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최전방 공격수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예. 라인업을 구성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말씀하시는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말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호남 출신이 아니라 네.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잘 하는데 선봉이 쓸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한다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광주 시당위원장이 지금 네. 이제 시당위원장도 함께 선출을 하고 네. 있는데 두 분이 그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지금 양분남 후보와 네. 강위완 후보인데. 사실은 뭐 지금 예. 전당대회보다 예, 그게 더 광주 뜨겁죠. 시당위원장 선거가 더 지금 뜨겁게 과열되고 지금, 있어요, 과열. 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변화된 환경을 초선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기득권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의 행태, 답습하고 있는 관행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냐를 놓고 판단해 보면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시당위원장도 해야 되고 중요 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변하지가 않아요. 네. 호남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내고 여기는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정치인들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남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기는 조직 선거를 하는 곳이고 돈 선거하는 곳이고 저기는 그냥 찍으면 막대기라도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호남 정치를 굉장히 왜소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호남을 뛰게 만들려면 호남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광주에서 그것들을 실험하게 하려면 과거의 관행대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관행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 의원이라는 원외에 아무런 사실은 권한이 네. 없는 일반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힘이 쏠려서 지금 거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으로서는 누가 될지 가름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8명과 예. 이른바 원외의 예. 이른바 권리당원이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 지금으로서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난번 예. 그 22년도에 그 광주시당 경선할 때 그때도 예, 예. 현역 국회의원 대 무명의 그 원외 권리당원이 의원이 붙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6대 4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는 대의원 50% 권리당원 50%일 때 예. 그때 6대 4로 졌어요. 그 권리당원이. 근데 이번에는 9대 1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성이었죠. 권리당원의 표심,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광주의 권리당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들어줄 거냐. 그래서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하는 이런 짬짬이는 예.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고 예. 결국 권리당원들의 이 도도한 물결이 저는 승부를 가르게 만들지 가르게 할 않을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